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대 주기별 공약 파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상보육,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공약 파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곳은 복지부고 유치원을 감독하는 곳은 교육부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방교육 재정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비교했을 때 정부가 부담해야 될 보육료와 교육 예산을 3,300억 삭감하고 또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1,600억 삭감하고 그 대신 시도 교육청에 5,200억을 떠넘겼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가 위탁 운영하는 여성 일자리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종사하는 19개 시설에서 상담이나 피해자 보호, 일자리 설계 등을 담당하는 종사자들 중 9개 시설의 인건비가 2015년에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된 기관의 인건비를 다른 시설 인건비 최소 향상 수준인 3%로 일괄 인상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15억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들 종사자들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 안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기획재정부 차관께 묻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이행해야 될 양육비가 판례대로 하면 30만 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것을 깎아서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가구 수를 여성가족부에서 추계했을 때는 300가구라고 하는데 200가구로 역시 또 깎았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첫 해부터 이렇게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는데 5억 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퇴근 시간 전후에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돌보는 그러한 것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 교실, 이건 학교에서 합니다. 또 시간제 양육,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합니다.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가정 내 돌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35억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수당이 현재 6천 원인데 유사한 돌봄 서비스에 비해서 서울가 가장 열악합니다. 이들의 시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퇴직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퇴직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당 인상 증액분 52억 원, 미반영된 퇴직 적립금 64억 원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아주 최소한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미혼모 가족의 기본 생활 지원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 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곳을 이용하는 미혼모자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대체시설 준비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에 대한 기획재정부 차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릴까요? 네. 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공약 파기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생애 주기별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복지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 서비스에서 중요한 게 실제로 그 복지 서비스 정책을 하기 위해서 타겟하고 있는 그 대상을 위한 서비스가 어느 때부턴가 그 서비스를 전달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업들의 대부분이 그 전달 체계에 계신 분들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뭐 어린이라든지 그 아동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서비스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 서비스를 전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가 국고로 3, 5세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가 그 3세에 대한 보육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12년부터 3년의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소요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30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일반 시도가 1,60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9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4,900억을 교육청에서는 5,5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한 600억 정도는 아마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중간 전달 체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그 약간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산정을 4,900억을 넘겼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소요가 5,500억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복지의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일종의 거품이 있는 숫자들이 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성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에 동결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의 자료에 따르면 14년 대비해서 3%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작년에 여성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대폭 현실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복지부 요구 대비해서 여성부 요구 대비해서 저희가 일부 조정한 것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보육이 보편 보육이 되면서 무상 보육이 되면서 대부분 어린이집에다 그 보육 서비스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 그 어린이집의 4만 개의 어린이집 외에도 또 그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그 학교에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그 운영 개선, 지금 어린이집에 실제로 한두 시간 맡기시면서 종일제로 전체로 다 그 어린이들을 위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좀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말씀을 주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천만 마무리가.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법이 보장된 근로기준법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부가 위탁하는 그러한 시설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동결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 세세하게 아마 점검을 못 하셔서 인상된 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꼭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그 기관별로 확인해가지고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